자, 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s IT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효훈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IT 트렌드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최근 2013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스마트폰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2013년 올해가 정말 마지막 스마트폰 대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 나올 스마트폰이 있는 건가요? 예, 그 연말연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남은 스마트폰 판매 대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각 회사에서는 연말에 심혈을 기울인 제품들을 내놓고는 합니다. 또 이때 신제품을 내놓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지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기와는 구별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어떤 특징인가요? 예, 뭐랄까 약간 변칙적인 제품이랄까요? 주력으로 믿는 핵심 제품이 아니라 약간 변형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네. 좀 크기가 큰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좀 실험적인 기술을 적용했다던가 또는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특이하다던가 하는 그런 제품들이죠. 재미있는 제품들이 많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먼저 아이폰 5S와 5C가 18일부터 예약 판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지난 9월 출시 이후 약 900만 대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신작인 아이폰 5S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강화된 카메라 기능과 지문 인식 센서가 두드러지는 제품인데요. 전체적인 성능도 예전 폰보다 좀 많이 좋아진 그런 편이고요. 특히 새로 출시된 골드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품절 현상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네, 예쁘네요. 예, 하지만 한국에서는 좀 유달리 약한 모습을 네. 보여서 과연 어느 만큼 팔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5C는 많이 팔리지 않나 봐요. 예, 예상과는 다르게 인기가 별로 높지 않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좀 재고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기존 아이폰 5에 좀 겉모습만 바꿔놓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뭐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날 바에는 그냥 아이폰 5S를 사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제품도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제품들이 눈에 띕니다. 먼저 보실 제품은 갤럭시 라운드라는 스마트폰인데요. 네.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오목하게 휘어진 그런 형태를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성능은 갤럭시 노트 3와 똑같은 제품이지만 휘어진 형태상 어떤 펜은 탑재하지 않고 있고요. 무게도 조금 더 무거운 편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LG에서도 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원래는 세계 최초가 될 예정이었는데 삼성의 면에 그 타이틀을 뺏겼죠. 아직 알려진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라운드와는 달리 아직 완전히 새로운 폰이 될 거라는 예상이 좀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또 화면 크기는 한 6인치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면 혹시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원래는 그래야 하는데 네. 아직 그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휘어진 형태로 고정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뭐 휘었다 폈다 하는 형태의 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실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장점은 단순히 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의 장점은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잘 깨지지 않는 그런 스마트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점점 커지고 네. 베젤이 작아지면서 떨어뜨리기만 해도 좀 쉽게 액정 유리가 깨지곤 했었는데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는 이 유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려도 액정이 깨지는 일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네, 썩 괜찮은 장점인 것 같은데 다른 제품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단순한 스마트폰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기존 형태에서 조금 변형된 이런 새로운 스마트폰에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LG에서 출시한 뷰3는 다른 스마트폰들과는 다르게 4:3 화면비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나 어떤 종이책과 똑같은 화면비라서 네. 전자책 등을 읽을 때 좋은 그런 스마트폰이고요. 다른 제품들과는 달리 4:3 화면비가 글을 읽을 때 안정감을 좀 많이 준다고 합니다. 네. 대신 영상을 볼 때는 위아래에 좀 검은 줄이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갤럭시 S4 줌 이라는 스마트폰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네.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마치 카메라처럼 생긴 그런 스마트폰입니다. 정말 카메라와 별 다를 게 없는데요? 예, 똑같이 생겼죠? 네. 얼핏 보면 카메라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제 갤럭시 S4에 광학 10배줌 렌즈를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거기에 16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해서 일반 디카에 버금가는 고품질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사진 찍는 분들 좋아하시겠네요. 예.
마지막으로 펜텍에서도 그 지문 인식 기능이 강화된 스마트폰을 내놨습니다. 6인치급의 대화면 스마트폰인데요. 2시간 만에 완전 충전되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문 인식 기능을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사생활 보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번 기회에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폰으로 혹은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좀 변경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장점이 그런 기기 변경을 유도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두 스마트폰의 그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는데요. 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대명사답게 디자인이 예쁘고 쉽게 사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하고 예쁜 앱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다만 전 세계에서 한두 가지 모델만 판매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기능들이 부족한 것이 단점입니다. 그 기존 휴대폰 자판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가 없고요. 반면 안드로이드판 같은 경우에는 제품도 많고 사용법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한국인들에게 맞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DMB나 휴대폰 자판 같은 경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사후 서비스 같은 경우도 훨씬 좋은 편입니다. 또한 최신 제품들도 빠르게 등장하고 있고 다양한 제품 중에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찾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장단점이 좀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꼭 필요한 스마트폰을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디자인을 우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양한 기능을 예. 우선으로 하느냐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